설명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몇 분이 오셨건 먼저 오신 분들이 더 소중하니까 인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토피아 아카데미 입시센터에서 원장을 맡고 있는 최정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더우시죠? 다들 지치신 거 아니죠? 설명은 좀 굵고 짧게 해드릴 거예요. 네, 한 1시간 정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는 개별적으로 질문 있으실 것 같아서 질문 받아드리고 그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 설명의 제목은 좀 이렇게 세워봤어요. 뭐냐면 중요한 건 아이들한테는 지금 대부분 아이들이 생각할 때는 뭘 하냐면 내 내신이 얼마니까 어느 정도를 쓸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교과 전형일 때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종합 전형이라는 거 자체가 내신에 대한 비율을 확 줄이고 서류에 대한 비율을 높이고 그 안에서 면접에 대한 비율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수시 지원 전략이라는 걸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이미 저는 앞에 오전에 다른 데서 또 설명회를 하고 왔어요. 네, 인천에 있는 학원에서 설명회를 고3 어머님들께 또 하고 왔습니다. 뭐 이런 건 이제 필요 없으시죠? AI의 힘을 한번 느껴보시라고. 네. 비웃음은 아니시죠? 네.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정도는 보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작년, 재작년 수시 합격률인데 참고로 특목 자사고는 빼고 합니다. 네, 걔네들은 수시에 떨어지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걔네들은 100% 합격이니까 적어도 한 개는, 그래서 일반고만. 그리고 여기 있는 일반고는 이제 대부분 이제 대치동과 목동이 좀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곳이 인천 쪽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일반고 아이들 합격률을 좀 넣어봤고요. 우리 고3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이건 누구나 대답합니다. 자기 주민번호 얘기하듯이 그냥 딸딸딸 외워요. 네, 뭐냐고 물어보면 선생님 대입에 미반영 되잖아요. 수상경력, 그 다음 자율동아리, 개인봉사, 교외봉사, 그리고 독서활동 상황. 근데 이 미반영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건 또 아이들이 대답을 잘 못해요. 네, 지난주에 그 경기도 판교 있죠. 네, 판교에서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어머님이 다른 분들 질문 다 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앉아서 가만히, 핸드폰도 아니고요, 그날 설명한 자료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궁금한 게 많으신가 보다 해서 한 50분 정도를 기다리셨는데,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여쭤봤어요. 네, 말씀하시면 답변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창피해서 기다렸대요. 네, 자기만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언제든 편하게 말씀하시라 그랬더니 요걸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대입 미반영이라는 게 학생부에서 완전히 가려지는 거죠? 블라인드 처리되는 거죠? 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그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블라인드 처리되는 항목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학생부에 적히고 제출은 되지만 반영을 안 한다는 거죠. 네, 그랬더니 굉장히 깜짝 놀라시면서 큰일 났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래서 아이가 고3인가요? 그랬더니 그땐 고3 설명회가 아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용인에 있는 어떤 일반고 고3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알고 계신 분들이 더 많겠죠.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아이들이 추가 자료 제출에 대한 얘기를 요즘에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고3뿐만이 아니라 고1, 2도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학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학교는 안 돼요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늘 완벽하게 좀 해소가 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무조건 3학년 1학기 추가 자료 제출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래서 설명의 일자를 빨리 한 거예요. 대부분 늦게 하는 학원들은 8월 초 중순에도 많거든요. 물론 그때 저희도 한번 또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하는 아이들에게는 이런 표현을 좀 쓰는데, 한 8월 말까지 지금 한 45일 정도 남았나요? 네. 한 45일의 기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뭐 올해 일정이야 뭐 다 아시겠지만 중요한 건 수시 합격자 발표일은 이날 모든 학교가 발표가 난다는 건 아니죠. 10월 초에 면접 보는 학교들은 11월부터 발표가 납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최초 합격자를 발표하는 건 12월 12일이더라 라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올해 6월 모의고사 응시생 수를 잠깐 써봤습니다. 왜냐하면 정시는 아이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수시에서 좋은 실적 내는 아이들은 정시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애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 아이들은 이제 수능 최저라는 걸 맞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어머님들한테 얘기할 겁니다. 엄마 나 그래도 수능 최저 6월 맞췄어. 네, 그럼 어머님들은 그냥 안도의 한숨. 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물어봐요. 그래 몇 등급들이야?
네, 그리고 퍼센트를 물어봅니다. 네, 몇 퍼센트야? 네, 그랬을 때 예를 들면 2등급, 2등급, 2등급을 맞췄다고 쳐봐요. 그런데 89%의 2등급을 맞춘 친구들이 과연 수능에서 똑같이 2등급을 찍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 네,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그냥 등급만 보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도 아까 아침에 내신이 1.12예요. 되게 잘하죠? 네, 일반고이고요. 치의학과를 쓰고 싶대요. 네, 그래서 그럼 수능 최저는 뭐 잘하고 있어? 라고 얘기했더니 과탐 공부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과탐은 다 버리고 국영수로 맞추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30분 동안 욕은 안 했고요. 정말 화를 내고 왔어요. 너는 떨어질 확률이 벌써 절반 이상이구나. 네, 수능은 선택하게 하시면 안 돼요. 수능 최저가 없어도 수능 준비시키세요. 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네, 왜냐면 지금부터 어쨌든 100일이라는 시간이 넘게 남았죠. 수능까지. 100일 동안 아이들은 충분히 등급이 올라가고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시에선 표준 점수와 100분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올리는 데 목적을 둬야 돼요. 네, 그래서 그게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수시에서 전략을 더 많이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수능 준비 안 하잖아요. 네, 장담하는데 면접으로도 제대로 못 가요. 왜냐면 2학기 때 뭐 할까요? 내신 대비 할까요? 내신 대비는 수능 대비 하는 애들이 1등급 찍습니다. 왜냐면 2학기 내신은 대부분 다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9등급으로 환산되는 과목이 많지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2학기 내신은 사실 대충 해도 1등급 찍는 애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수능 대비를 안 하면요, 얘네들은 놀아요. 100% 놀아요. 네, 왜냐면 2학기 내신 대비 안 할 거거든요. 그럼 걔네들은 면접 대비밖에 없어요. 그럼 면접 대비를 하루 종일 하나요? 아니죠. 네, 100% 놀고요. 실제로 애들하고 뭐 영화 보러 다니고 PC방 다니고 난리도 아닙니다. 네, 그런 아이들이 면접에 과연 얼마나 진심일까? 다른 애들한테 뒤집힘을 당해요. 네, 그래서 저는 수능은 무조건 공부해라. 네, 선생님 저 수능 안 볼 건데요? 아니, 원서 쓰고 무조건 공부를 해야 돼. 네, 라고 저희가 지도하는 아이들은 모두 그렇게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정말 중요하겠죠. 네, 올해 정시는 나중이니까 나중에 생각하세요. 네, 수능 보고 나서 12월에 하셔도 충분합니다. 수시만 놓고 보면 논술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이라면 이미 학교 정했죠. 학교 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열심히 하면 돼요. 네, 그리고 뭐 약술 논술은 선생님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빨리 할수록 좋겠죠. 네, 어차피 학교마다 과목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근데 늦게 하는 애들은 사실 9월에 개강하는 애들도 있어요. 네, 그만큼 아이가 센스가 있다면 약술 충분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빼고 교과하고 종합만 볼게요. 자, 교과는 내신이 좋으면 합격이다라고 아이들은 착각을 합니다. 아니죠. 인서울 대학들은 내신만 가지고 뽑지를 않아요.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가 들어갈 텐데 최저 맞추는 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최저는 그렇게 맞춰야 됩니다. 아이가 과목을 갑자기 2개, 3개를 선택을 해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은 뭐냐? 내신으로 합격하는 게 아니라 내신이 좋아야지만 쓸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인서울 상위권 대학들도 내신만으로 뽑지 않는 대학들이 있죠. 예를 들면 성균관 대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 성적 80%의 정성평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서류평가 20%를 반영을 합니다. 30%로 내년부터 늘어날 거예요. 실제로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는 교과만으로 아이들을 뽑는 게 경쟁력이 없으니까 특히 28학년도부터 서류의 비중을 높이자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교과만으로 평가가 되기 시작을 하면 부담스러운 게 교과 전형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올해 교과 전형을 45%를 넘게 뽑는데요. 종합 전형은 23.6%를 뽑는데요. 아이들은 이 수치를 보면 잠깐만 내가 내신이 안 좋은데 그럼 교과 전형으로 어디를 써야 돼? 또 고민을 해요. 네, 이거는 전국 4년제죠. 네, 우리 아이들은 일단 어떻게든 중계동이잖아요. 이 근처잖아요. 그러면 인서울에서 어떻게든 승부를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으로 오면 일단 서울대학교는 교과 전형이 없다라는 걸 누구나 아시죠. 종합 전형으로만 뽑아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데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이 있죠. 일반고 아이들은 일반 전형을 쓸 수가 없겠죠. 왜냐면 모두 특목자사고 애들이 오고 서류평가에서 일반고 아이들은 떨어질 확률이 저는 99%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작년에도 서류가 거의 자사고급으로 만들어진 일반고 아이였는데도 떨어져요. 네, 그래서 일반고는 지역균형 전형으로 서울대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균형 전형은 전교에 2명밖에 못 쓰죠.
추천서를 받아야 되죠. 어떤 아이들에게 줄까요? 내신 평균 높은 아이들. 네. 그러니까 내신이 조금만 부족을 해도 서울대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합으로만 뽑지만 내신 커트라인은 거의 1점대 초반이죠. 네. 그럼 나머지 학교들을 보시면 교과 전형의 비율이 아까 봤던 45%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결과죠. 대신에 종합 전형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좋은 대학, 높은 대학일수록 성적을 믿지 않습니다. 네, 성적만 좋아? 그게 너의 뭘 의미하는데? 그래서 종합 전형의 퍼센테이지를 늘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들에서 종합 전형으로 합격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어떤 아이들일까를 고민해 보세요. 특목자사 아이들이 많겠죠. 네. 24학년도부터 비교과 폐지, 학생부 간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왜 이루어졌을까를 고민을 해보면 일반고 아이들이 항상 특목자사고한테 뒤지던 게 뭐냐면요. 학생부의 양이었어요. 적히는 양. 네, 특목자사고 애들은 일반고의 거의 1.5배, 2배 가까이 양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비교과 폐지, 학생부 간소화라는 건 글자 수를 제한을 했죠. 그 제한은 모든 고등학교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양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일반고 애들은 비교과 폐지라고 하니까 그럼 내가 신경을 안 써도 되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반대인 거죠. 글자 수가 똑같으면 거기 들어가야 되는 내용의 질이 좋아야 되는데 이미 특목자사는 거기에 질이 월등히 높죠. 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 내신에 대한 불리함을 서류 평가로 1단계를 뽑아주는 거고 그리고 서류 100% 전형이 아닌 이상은 면접으로 뽑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접의 비중이 커지는데 서류로 통과를 해야 되니까 내신의 반영 비율을 낮추고 나머지 서류 모든 항목에 점수를 매겨서 평가를 한다. 이게 종합전형이죠. 그래서 종합전형은 내신이 조금 부족해도 됩니다. 하지만 서류가 뛰어나야 되고 서류의 뛰어남을 면접에서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종합전형으로 역전을 하게 돼요.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인서울 상위권 대학일수록 그 비율을 높이는 거죠. 네. 왜냐하면 알잖아요. 외고 자사고 애들이 내신을 못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더 크죠. 하지만 걔네들의 성취도를 보면 되게 놀랍죠. 내신이 5, 6등급인데 성취도는 A가 떠요. 그런데 이번에 많은 학교들이 내신이 1등급인데도 B가 나온 학교들도 있어요. 과목마다. 그게 일반고의 성향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를 좀 하시면 우리 아이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가 조금 더 눈에 보이실 거고요. 네, 실제로 교과 전형으로 뽑는 학교들의 반영 비율을 보면 교과 100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수능 최저가 무조건 붙겠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서류, 정성평가, 교과 종합평가 이게 모두 서류의 점수를 반영한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저기 제일 밑에 있는 건국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수능 최저가 없어요. 수능 최저가 없는 대신에 서류 평가를 무려 30%나 반영을 하죠. 그러면 내신이 부족한 걸 여기서 역전할 수 있을까요? 역전까지는 안 되고요. 대신 내신 좋은 애들이 수능 대비 안에서 그냥 여긴 100% 합격이야 라고 썼다가 떨어진 케이스는 많습니다. 네, 왜냐면 서류가 받쳐주지 않는 일반고 아이들은 너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된다. 그리고 재수할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재수생과 재학생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더라. 네, 그러니까 재수생은 사실은 이 학교들은 교과 전형 자체를 못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신이 1점대 초중 1.34였던 아이들은 여기는 다시 쓸 수 없기 때문에 재학생 때 무조건 합격을 해야 됩니다. 네,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과목으로 내신을 산출하느냐도 학교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지금쯤 되면 기말고사 끝나면 학교에서 대부분 얘들아 니네 성적 입력해 라고 알려주는 사이트들이 생깁니다. 네, 제일 많이 쓰는 데가 뭐 내신.com 아니면 뭐 UA도 있고요. 진학사도 있어요. 네, 거기다가 입력을 해보면 아이들은 뭘 할 수 있냐면 학교별 교과 내신이라는 걸 산출할 수 있어요. 네, 왜냐면 그건 거기서 해야 정확하게 나옵니다. 네, 그럼 학생부 종합에서는 뭘 할까요? 그냥 내신의 평균을 보면 돼요. 네, 우리 아이의 내신 평균 그걸로 커트라인과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여기 이제 졸업생들까지 넣어서 그냥 한번 넣어드린 거예요. 왜냐면 이제 재수생들도 간혹 와서 설명회를 듣다 보니까 그럼 오늘의 초점은 제가 말씀드렸죠. 종합전형을 어떻게 쓸 것이며 그리고 종합전형에서 역전을 이루기 위한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보여드릴 건데 종합전형도 졸업생, 재학생 뭐 성적 반영하는 거 다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요건 기억하세요. 재학생들은 성장 가능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정점을 찍은 애들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좋고, 대신에 이제 여기서 입학사정관이 제일 좋아하는, 그리고 제일 중요시하는 항목이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입학사정관은 내신을 보지 않습니다. 내신은 어디 있나요? 전교과 성적. 제일 밑에 있죠. 원래 안 넣어도 돼요. 안 넣어도 되는데 궁금해 하시니까 네, 요 정도라면 제일 밑에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본인의 지원 학과에 관련된 교과 성적을 보겠죠.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1등급 찍어야 좋아가 아닙니다. 네. 왜냐면 중위권 대학들은 1등급 아닐 수도 있잖아요. 대신에 고르게 성적이 상승하느냐. 가장 안 좋은 건 떨어지는 거겠죠. 퐁당퐁당도 있습니다. 네, 근데 퐁당퐁당은 그래도 아이가 네, 면접에서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근데 계속 하향했어요? 네, 그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 물론 그걸로 떨어뜨리진 않겠지만 면접을 기가 막히게 잘 보지 않는 이상 네, 최초 합격을 노려보기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두 번째로 보는 게 면접이죠. 세 번째로 중요시하는 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아이의 1학년, 2학년, 3학년 세특이 면접에서 제일 중요할 것이고, 실제로 면접 질문의 절반 이상을 서류 기반 면접으로 보는 학교는 세특에서 출제합니다. 그만큼 세특이 정말 우리 아이만의 세부 능력과 특기사항이 반영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그 다음이 행특. 행특은 담임이 써주죠. 담임 선생님이 써주는 거고, 교사 추천서를 대체할 수 있다. 이건 교사 추천서가 없어진 지 지금 꽤 오래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주는 얘기가 학생부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행특. 그리고 나머지 비교과 활동. 그리고 전교과 성적을 마지막에 뭐 점수로 완벽하게 반영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안 보진 않겠구나. 그러니까 일반고에서 내신이 뭐 5등급이에요. 그럼 인서울 쓰긴 너무 힘들죠. 네. 역전을 하기에는 분명히 내신에 대한 점수도 반영은 할 거기 때문에 그걸 역전하기에는 힘들 수 있다. 그러니까 대학들에서 발표하는 등급 컷 있죠. 네. 등급 컷이 대부분 많이 나오는 게 평균 아니면 70% 컷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평균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건 왜 그러냐면 갑자기 더 내려가 버리면 특목자사 아이들은 등급 낮은 애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까지 넣어버리면 등급 컷이 쭉 떨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9였던 게 갑자기 2.9, 3.0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아이들은 일반고 아이들이 갑자기 헛된 희망을 품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라.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매번 설명회 때 보여드리는 건데, 왜 우리 아이들이 출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까? 실제로 지금 뭐 이 지역에 있는 친구들도요, 학교에서 갖고 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예 양식까지 나눠주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너희가 알아서 제출해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요. 반대로 아무 말도 안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네. 그런데 고1일 때는 사실 이런 걸 제출하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네. 잘 안 받아주세요. 실제로 내려고 하더라도. 그리고 아이들이 좀 내는 방법이 잘못됐어요. 우리 학교는 안 받아주는데요 라고 하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제출했는데, 그러면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저 이거 탐구보고서 하나만 더 써주시면 안 돼요? 네, 이거는 안 됩니다. 아무도 안 받아줘요. 왜냐면 여기 교육부에서 매년 내려오는 문서가 있어요. 2025학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이라는 책자 안에 있는 페이지고요. 이거는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교육청은 각 학교로 보내겠죠. 네, 여기에 보시면 누가 입력하는지가 있고 여기 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여기로 키워봤습니다. 네, 키우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모든 담당 교사가 입력을 한다는데 중요한 건 밑에 교사 지도하에, 그리고 앞에 뭐 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 활동 중. 왜냐면 모든 거의 출발은 학교에서 했던 활동, 배웠던 내용으로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교사 지도가 있다면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를 활용해서 입력할 수 있다. 그럼 그 자료가 어느 것까지 해당이 되느냐? 동료평가서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네, 거의 안 써요. 네, 자기평가서는 많이 보셨죠. 네, 요즘에 많이 쓰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보고 입력 많이 해주세요, 선생님들이. 그 다음이 소감문, 소감문도 요즘 잘 안 써요. 독후감, 독후감만 들어가면 그 학교는 꽝입니다. 네, 독서 감상문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독서를 하고 후속 활동이 넣어야 돼요. 그게 좋은 거고요. 그 다음 아이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는 거, 수행평가 결과물이 아니고요. 수행평가 결과물을 포함한 수업 산출물을 낼 수 있어요. 네, 그게 바로 후속 연계 활동들이 되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아이가 뭐 자율활동에서 네, 뭐 그런 걸 들었어요. 흡연 예방 교육이라는 걸 들었어요.
네, 그리고 나는 자율활동에 조금 더 심화된 걸 넣고 싶어요.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 먼저 내라고 하면 좋겠지만 아니라면 찾아가서 부탁을 드려야 돼요. 부탁을 드릴 때는 선생님 이거 하나 넣어주세요가 아니라 저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선생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잠깐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하나님을 잠깐 버리더라도 네. 당신밖에 없습니다라는 걸 되게 존경하는 눈빛으로 그리고 살려달라는 눈빛으로 얘기를 해요. 선생님 진짜 추가 자료 한 개만 받아주시면 안 돼요. 네.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요즘 선생님들 다 아시겠죠. 뉴스에서 너무 떠들잖아요. 학생부 관리받는다, 뭐 탐구보고서 수업한다. 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선생님 저 독서감상문이랑 탐구보고서 넣어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미 너는 다른 데서 써왔구나. 네. 교사지도 없으니까 넣어줄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반대로 교사지도를 얻어와서 이런 내용들을 넣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포인트가 되고 이걸 언제까지 넣을 수 있느냐. 잘못 알고 있는 친구들이 방학 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학 때까지 받아주는 학교는 사실 많지 않아요. 네, 대부분 개학한 이후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거의 뭐 8일 요때부터 쓴다 치면 그 전주까지도 받아줬습니다. 네. 왜냐하면 학생부를 제출을 해야 되는 기간이 원서 쓰는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마지막 자료를 9월 초까지 받아준 학교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공지 나오는 학교들을 보면 어떤 학교는 갑자기 8월 8일까지 내라. 네, 무슨 얘기일까요? 리로스쿨로 바로 업로드를 시키거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직접 메일을 보내거나 왜냐면 아시죠? 학교 선생님들 방학하면 해외로 많이 나가버리죠. 저는 고3 선생님들이 해외로 나가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 네, 그런 선생님들이 실제로 많아요. 네, 그래서 연락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보내놔. 그러면 갔다 와 선생님이 볼게. 네, 되게 무책임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챙기시면 돼요. 네, 그리고 선생님 1, 2학년께 망했는데 3학년 1학기 걸로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3학년 1학기 거라도 챙겨야 면접 질문이 만들어져요. 네, 그러니까 서류에서 왜 안 떨어뜨리냐면 얘는 그래도 1, 2학년 게 뭐가 없는데 3학년 1학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얘가 이걸 정말 했나 안 했나 이게 우리 과에 오기 위한 되게 중요한 역량인데 확인은 해봐야겠다. 네, 그게 면접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들은 1, 2학년께 질문이 없으면 꼬리 질문을 되게 무섭게 물어봐요. 근데 그것까지 면접에서 연습하겠죠. 네, 그리고 올해 3학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한 게 아까 비교과 폐지 얘기했잖아요. 그게 언제 아이들에게 적용되기 시작했을까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1학년일 때 그때 고3인 아이들부터가 비교과 폐지, 학생부 간소화. 그러니까 그때 고3 애들은 망한 게 1, 2학년 건 이미 그렇게 안 돼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고3 거에 목숨을 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들은 또 뭐가 반영이 잘못됐냐면 작년부터 서류를 평가하는 항목이 바뀐 거 아세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 평가를 할 때 원래 그러니까 24학년도에 시험 본 아이들은 4가지 역량 평가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그리고 인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고1일 때 그렇게 4가지 역량으로 평가를 할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학생부를 짜야겠다라고 생각한 애들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 역량 평가가 작년부터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고3은 이미 1, 2학년 때 역량이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이라는 걸로 맞춰져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올해 고3까지는 그래도 역전을 노릴 수 있는 게 3학년 1학기더라. 네, 지금 고2는 안 통할 거예요. 네, 그래서 가능하다. 그걸 만들어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세특에서 뭐가 중요하냐? 아까 말씀드렸죠? 했던 거에서 출발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했던 거에서 출발하려면 호기심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부 안에 호기심이 생겨, 궁금증이 생겨, 이런 말이 들어가는 아이들이 일단 평가가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 열심히 했다. 대부분 아니 학업 태도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학업 역량이라는 거 안에 학업 태도를 아이들 걸 봅니다. 그래서 세특에 학업 태도에 대한 내용이 아예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반대로 학업 태도만 좋아요가 들어가면 얘는 안 받아줍니다. 왜냐면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학업 역량이라는 거 안에 평가하는 요소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탐구력이에요.
상위권 대학일수록 학업 역량을 높게 평가해요. 그게 바로 탐구력입니다. 탐구력이라는 건 뭐냐면 아이가 배운 내용에서 궁금증이 생겨서 얼마나 깊이 있게 또는 다른 것과 융합해서 고민하고 그거를 산출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얘기합니다. 세특에선 딴 거 없어. 밑에 건 그냥 참고만 해. 지적 호기심으로 출발해서 후속 연계 심화 활동을 할 수 있으면 너는 완벽한 세특이야. 그래서 사실은 고3 애들 때문에 제가 자료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그 자료가 뭐냐면 세특 작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그 자료는 못 받으시잖아요. 이따가 몇 분 안 오셨으니까 이따 제 번호를 다 받아가세요. 그리고 저한테 이메일 주소 주세요. 그 자료를 그대로 제가 보내드릴게요. 자, 여긴 뒤에 나오니까 보지 마시고요. 그래서 지금 3학년은 뭐가 중요하냐면요. 새로운 걸 쓰면 안 돼요. 새로운 걸 쓰면 그냥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찾는 거다. 이게 바로 서류평가에서 제일 안 좋은 거고요. 1, 2학년 거에서 연계 심화되는 걸 쓸 때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1, 2학년 내용에서 어떻게든 하나라도 연결을 해서 거기서 깊이 있게,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냐면 거의 대학 과정까지 아우를 수 있는. 왜냐면 그게 확장 사고고 그게 융합 사고겠죠. 그렇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서류 평가 역량 3가지입니다.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작년부터 바뀌었어요. 전공 적합성이라는 말이 되게 색깔이 진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공을 어떻게든 넣어야 돼. 그래야 대학을 갈 거야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학생부 세특,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에 전공만 넣으려고 해요. 근데 대학에서는 그걸 원하지 않거든요. 서울대학교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면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싶잖아요. 아니면 물리학을 전공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 사회복지에 맞춰진 진로에 대한 탐색을 많이 하고 탐구를 많이 하네. 물리학에 대한 진로를 연결해서 대학과정까지 발표하네. 아니요. 그것만 들어간 애들 안 뽑아요. 어차피 들어오면 그건 계속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한 학업 역량이 잘 만들어져 있느냐, 공부 역량이 되느냐, 근데 그걸 성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잘 드러날 때 좋고, 공동체 역량이 들어가는데 공동체 역량을 그럼 어느 학교에서 많이 볼까? 그거는 여기를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4년제 대학들을 좀 추린 거고요. 이게 이제 종합전형의 이름들입니다. 딴 거 보지 마시고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서류평가 요소에서 각 역량별로 반영 비율이 나오죠. 이 비율이 뭐냐면 학교에서 나는 이걸 중요시 하겠다라고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아이들 컨설팅을 할 때는 내신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학생부 서류를 역량별로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엑셀 표로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학교가 너는 어울려 라고 얘기를 하려면 너는 이 역량이 되게 높아. 그래서 이걸 많이 보는 학교를 가야 돼. 그게 이 학교야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특히 일반고 선생님들은 그렇게까지 아이들 학생부를 분석을 안 해주시죠. 대부분 내신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게 제가 만든 자료인데 이런 건 별로 안 중요하고요. 평가자라는 게 바로 입학사정관이겠죠. 입학사정관이 뭘 보고 싶어 하느냐 말씀드렸잖아요. 역량. 근데 이 역량이라는 게 분석적이고 비판적이고 논리적 사고력을 가지고 있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전공 수학 역량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수학은 저희가 푸는 수학이 아니겠죠. 그렇죠? 전공을 그만큼 배워서 익히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볼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세특이 쓰여진 아이들을 보면 잘 모르시는 어머님들은 이 세특 보면 아이를 칭찬해 주기 시작하세요. 왜냐면 딱 보면 뭐죠? 계산력보다 수학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학습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심화 문제에 도전하여 도전 정신이 투철하다. 뭐 이해와 창의적인 수학 문제 해결, 그래서 뭐 점검하고 해서 아이들 질문을 받아주고 이런 것들을 되게 잘해서 남을 가르쳐 주는 걸 좋아하는 학생이다. 그러면 너는 심화 문제 되게 잘 푸는구나. 멋있어. 애들도 질문도 많이 받아주네. 그럼 너는 되게 학습 태도도 뛰어난 학생이구나. 근데 딱 보시면 아까 제가 말한 학습 태도만 들어가 있죠.
네. 그럼 이 친구는 뭘까요? 그냥 복사해서 붙여놓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태도는 이런 아이들이 한둘일까요? 아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평가가 안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면 좋으냐? 이거 대부분 고1에서 고2 아이들이 많이 쓰는 내용이거든요. 생명에서. 이런 내용 들어가 있으면 딱 보면 있어 보여. 괜찮네. 잘 쓴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를 이제 예를 들면 생명과학 선생님이 보잖아요. 그러면 야, 너 이거 어디서 찾았냐? 네. 보이시죠? 정말 인터넷 검색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첨삭을 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첨삭을 하면 그러면 대학 과정까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건드릴 게 많으니까. 근데 이것만 써버리면 이거는 그냥 검색만 통해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구나. 네, 그래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말씀드렸잖아요. 호기심과 탐구 활동을 해서 탐구 과정이 드러나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에서 출발해서 호기심이 생겼고 궁금증이 생겨서 이런 걸 탐구해봤고 그리고 그 탐구하는 과정 안에서 뭐가 드러날 때 제일 좋냐면 독서 역량이에요. 실제로 내년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요. 네. 우리나라 전국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 사업이 뭐냐? 독서예요. 독서 토론입니다. 그 정도로 독서를 되게 좋아하고요. 한양대학교는 해마다 얘기해요. 뭐라 그러냐면 세특에 독서 역량이 드러나면 의미 있게 평가한다라는 얘기를 무조건 넣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독서 역량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책을 읽고 감상문을 씀. 아니요. 책을 읽고 후속 활동을 함. 네. 이해되셨죠? 그게 들어갈 때 가장 좋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이런 거 핵심 권장 과목 다 아시죠? 네, 아셔야 되니까. 네. 그래서 요걸 한번 보시면 네, 이제 세트 국어 사례를 한번 써봤어요. 네, 그냥 네, 이렇게 쓰여지면 안 되니까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시면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이거 받아보실 거니까 받아보시면 꼭 보세요. 국어 시간 교과 내용, 그냥 수업 시간에 학습한 내용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행평가만 그냥 열심히 하네요. 그럼 이거를 이제 갑자기 이제 대학교 들어간 선배한테 세특 첨삭을 받았다. 실제로 그런 애들 많거든요. 그럼 요 정도 첨삭이 돼요. 네. 뭐죠? 네, 좀 달라졌습니다. 네, 갑자기 뭐 노랫말로 사용되는 점, 노랫말 전달 방식의 특징을 스스로 분석해서 결론은 뭐였냐면 갑자기 나는 뮤지컬 배우가 꿈이니까 뮤지컬 배우의 역량에 대해 고민해서 발표했다. 아니 문학과 매체라는 수업이었고 국어 수업이었는데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 걸 가지고 뮤지컬 배우의 역량을 얘기해? 네, 전공 우겨넣기를 한 거죠. 네, 전공 적합성이라는 말만 듣다가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안 좋은 사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연계할 거냐? 이게 이제 특히 외고나 자사고에서 많이 하는 건데요. 이것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요. 네, 여기서 호기심이 생겨야 돼요. 저런 것과 비슷한 구조로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뭘 하면 좋냐면 이런 게 노랫말로 변용될 때 양상을 탐구해보자. 진달래꽃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죠? 네, 이거를 노래로 만들 때 그렇게 변용할 때 어떤 양상을 탐구할까? 그래서 별에는 밤이라는 걸 하나 더 추가로 만들고 탐구를 하고 문학작품의 변용 양상 탐구를 하고 거기다가 자연스럽게 흐름으로 뮤지컬이라는 걸 얹을 수 있죠. 왜냐하면 특정 문학작품을 뮤지컬 형태로 변용을 한다. 이게 결국엔 아이의 진로 연계가 되고 우겨넣기가 아니라 굉장히 사고의 흐름이 이렇게 확장이 되는구나 라는 걸로 인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특은 이렇게 만들 때가 좋고 그리고 이제 고3은 분명히 세특도 아이들한테 작성해 오라고 할 확률이 높고요. 특히 자율활동하고 진로활동은 거의 아이들한테 글자 수 줄여오라고 할 거예요. 자율활동은 1500바이트, 진로활동은 2100바이트. 근데 어머님들은 500자, 700자로 많이 아시죠? 근데 말 그대로 500자를 써서 글자 수는 500자가 맞는데 바이트를 보면 넘어가요. 왜냐면 우리나라 말의 특성이죠. 네. 초성, 중성은 다 있죠. 근데 종성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500자를 치면 안 돼요. 그렇게 1500바이트를 만드는 연습도 해야 돼요. 진로활동 같은 경우는 2100바이트인데 작년 고3 아이들 보면요. 갑자기 학교에서 한 3900바이트를 줘요. 그리고 2100바이트로 줄여와. 그럼 아이들은 줄여오라고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활동들을 내용을 줄여요. 네, 절대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네, 원래 자기한테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것들은 안 써도 돼요. 네, 나에게 필요한 거 위주로 쓰고 부족하다 그럴 때 바로 추가 탐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네, 수업과 실생활에서 출발한 걸 호기심이 생겨서 탐구하고, 그리고 이게 고3이 되면 그게 심화 탐구 형태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고3 때는 네, 논문이라는 걸 많이 활용을 할수록, 왜냐면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인서울 상위권 대학, 뭐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위의 라인을 도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경쟁해야 되는 건 문과 애들은 외고, 국제고, 자사고일 거고요. 이과 애들은 영재학교 애들도 있을 수 있어요. 과고 애들도 있을 수 있고요. 자사고 애들도 있을 수 있고요. 걔네들하고 뭘 경쟁하냐면 서류 경쟁이에요. 내신 경쟁이 아니에요. 왜냐면 걔네들은 내신이 다 4, 5등급이에요. 네, 서류 경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른 과목들도 넣어놨어요.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정할 때 어떤 식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지도 넣어놨습니다. 문학도 넣어봤고요. 통합과학도 넣어봤고요. 네, 그리고 하나의 키워드로 많은 과목의 연계 주제를 잡을 수 있을 때도 좋은 평가를 해요. 근데 이건 고3 때 하기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거는 고1, 2 때 충분히 도전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네, 이 아이디어를 준 게 사실 이제 문과 친구다 보니까 네, 제가 그때 그 친구 사례 가지고 만든 건데,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해서 탐구 보고서를 써서 이걸 세특으로 만들어 보자. 이게 포인트고요. 그럼 아이들은 대부분 탐구 보고서 쓸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주제 정하죠. 바로 주제 정하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특별한 주제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계획을 합니다. 계획할 때는 제일 좋은 게 마인드맵처럼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배경 지식 자체가 되게 폭이 넓지 못하죠. 그래서 검색을 엄청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외고 자사고 애들은 주제 정하는 데만 하루 이상 걸리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부의 질이 다른 거겠죠. 레이아웃도 짜보고요. 네. 카드 뉴스처럼 네, 하나씩 네, 만들어 보고요. 그래서 아까 계속 보여드렸죠. 이렇게 흐름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만들어냅니다. 네, 만들어내면 탐구를 몇 번 하나요? 상관없거든요. 네, 그래서 총평과 호기심 탐구 들어가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죠? 독서 역량까지 들어가는. 네, 그 독서가 들어가면 뭐가 좋냐면, 특히 이제 아이들 탐구 보고서 같은 거 쓸 때 주제 선정 이유 쓰죠. 주제 선정 이유 쓸 때 대부분 아이들은 진로랑 연결을 할 겁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연결하는 애들은 100명 중에 99명 아닐까요? 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자, 주제 선정 이유 쓸 때 독서 연계로 해.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으로 너는 이걸 충분히 고민하고 주제로 삼았다. 그때 좋은 평가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건 이제 실제 네, 작년, 재작년 입시를 치렀던 아이들이고, 대치동 아이들 걸 보여주면, 목동 아이들 걸 보여주면, 네, 그러면 사실 일반고 아이들 기 죽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같은 등급이더라도 조금 지방은 아니고요, 인천, 경기 쪽 거 많이 보여줘요. 왜냐면 거기서 역전한 케이스를 알면 그럼 나는 위안을 삼을 수 있겠구나. 맞습니다, 그게. 네, 그래서 저는 중계동 아이들하고 할 때는 항상 경기도면은 여기 의정부나 양주, 네, 인천은 왜 보여주냐면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가장 좋은 사례예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성취도가 제일 안 좋은 지역이 인천이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거기는 인천광역시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인천읍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네, 그렇게 관리가 안 되는 학교들이 넘쳐납니다. 자, 이 친구도 일반고고요. 1.41 등급이었어요. 되게 좋죠. 그리고 이 학교는 1.41 등급이 전교 2등 정도의 내신이 됩니다. 그럼 얘는 서울대 직윤을 쓸 수 있겠죠. 근데 이 친구는 되게 웃겨요. 수능 준비를 안 했어요. 네, 그리고 면접 때 이제 저랑 같이 했던 친구인데, 실제로 인천에 송도 있죠. 송도가 또 이런 컨설팅이 잘 돼 있습니다. 네, 거기서 비싼 분한테 컨설팅을 받았대요. 담임 선생님하고도 상담을 했는데 6개 중에 2개는 무조건 붙는다. 넌 이건 붙으니까 수능 안 했어? 괜찮아. 붙어. 네, 그 학교가 바로 건국대 교과였어요. 네, 근데 건국대 교과는 아까 서류평가 30% 반영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면접 봐서 떨어진 데가 중앙대였어요. 네, 1.4등급이 어떻게 건국대 교과를 떨어질까? 서류가 이렇게 나오면 떨어집니다. 네, 지금 제가 장담하는데 여기 앉아있는 우리 고3 아이들 이렇게 된 친구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중계동에서 이렇게 쓰는 학교들은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있다 그러면 정말 그때 담임을 찾아가서 멱살을 잡아야 될 거예요. 그 정도로 저는 화가 나는 내용들이에요. 자율적으로 한 게 없죠. 다 학교에서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수동적인 애구나. 자율적으로 하는 게 없는 애구나. 그러니까 서류평가부터가 꽝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중앙대 면접으로도 예비 18번 받고 떨어졌고요. 면접으로 갈 수 있었던 건 3배수를 뽑으니까 내신이 좋고 그리고 수학과학 세특은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면접 보고도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요 바로 옆에 경기도 양주시, 저도 양주시라고 안 하고 거기도 양주읍이라고 불러요. 네, 거기는 고등학교들은 답이 없더라고요. 올해도 제가 옥빛고라는 학교 아이를 좀 봐주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네. 내신이 1.23인가 그런데 학생부는 한 4, 5등급 애들만큼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걔는 지금 되게 3학년 거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친구는 보시면 아까 그 자율활동하고는 완전 다르게 적혀 있죠. 그죠? 뭐가 들어갔나요? 주제 잡아서 보고서 썼고 밑에 다른 내용 없이 보고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죠. 내신은 2.77등급이었고요. 네, 이 친구는 중앙대 수학과 최초 합을 했습니다. 네, 당연히 면접이 그때는 잘 통했죠. 그죠? 네, 그래서 최초 합을 했고 나머지 5개 대학 중에 3개를 더 합격을 했습니다. 네. 이 정도 써지면 서류평가 좋구나. 다시 말하면 나만의 내용으로 들어갈 때가 좋구나. 네, 그게 바로 자율활동이고요. 자, 아까 1.4등급 아이의 진로활동이에요. 여기 위에 희망 분야 적히는 건 블라인드 처리되니까 당연히 밑에 있는 내용이 우리 과에 오기 위한 활동이면 좋겠죠. 자, 이거는 어머님들한테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항상 물어보는 게 얘 무슨 과 썼을까요? 거든요. 자신의 관심 분야 도서인 교사가 되려 합니다. 뭔가 색깔이 드러나죠.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위에 보시면 미래의 교사를 꿈꾸며 책임감 있는 활동의 추진을 강하게 다짐하는 모습을 보였다. 네, 특히 학원 원장님들은 이걸 보면 얘는 교육이나 사범계열 쪽일 것이다 라고 그냥 10명 중에 10명이 얘기를 해요. 네, 그럼 얘가 왜 중앙대를 면접 보고도 떨어졌느냐? 이 친구는 전자전기공학부를 썼습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1학년, 2학년, 3학년이 모두 일관성 있게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수학과학 세특으로 면접으로 간 거죠. 네, 면접을 아무리 봐도 예비 번호를 받을 수 있구나. 그럼 아까 그 중앙대 수학과에 최초 합한 친구는 일단 수학이라는 거에 관심이 있다는 게 드러나고 그리고 이 친구는 뭘 하죠? 독서를 하죠. 그 밑에서도 또 문헌을 읽고 조사해서 수학교육에 대한 걸 발표를 합니다. 꾸준히 뭔가 본인의 진로에 대한 걸 탐색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인데 중앙대까지 가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어서 3학년 때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 많이 하는 한 학기 탐구 활동을 시키고 그걸로 보고서를 썼어요. 그리고 그 내용으로 가득 채웠더니 네, 그러니까 이 학교도요. 다른 애들은 진로 활동이 아까처럼 네, 무슨 뭐 몇 월 며칠 몇 시간 몇 월 며칠 몇 시간 이게 많았거든요. 그거 다 없애버리고 이거 넣으니까 결과적으로 면접에서 세특 위주로 나오던 질문이 여기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세특은 워낙 좋았겠죠. 네. 그리고 이거는 네, 다른 친구 겁니다. 네, 이 친구도 보시면 일반고 내신 평균 2.72. 2.7이면 인천 일반고 2.7이면 학교에서요. 인천대나 인하대 정도 써봐. 합격 가능은 모르겠고 써봐. 거기 무조건 인천대 인하대밖에 안 나와요. 네. 그럼 이쪽 쪽으로 얘기하면 잘 모르시겠죠. 그럼 과기대 되나요? 글쎄요. 광운대 되나요? 글쎄요. 네. 학생부가 좋으면 됩니다. 네. 근데 이 친구는 어디를 붙었죠? 동국대를 붙었죠. 네. 동국대는 면접이 굉장히 잘하면 붙습니다. 그래서 동국대를 붙었고요. 또 한 명, 이 친구는 1.43, 내신 좋죠? 그런데 서울대 직윤을 못 썼어요. 내신 평균을 냈더니 문과인데 이과 애들 2명이 받았답니다. 이게 학교마다 조금 다르거든요. 문과 1명, 이과 1명 주는 학교도 있고요. 그냥 자르는 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아쉽게도 5관왕으로 그쳤어요. 네. 만약에 서울대 직윤을 썼으면 얘는 100% 합격입니다. 네. 그 정도로 완벽하게 면접을 한 애였어요. 네. 그래서 아쉬웠죠. 나머지 하나는 왜 떨어졌냐면 그냥 찔러본 거예요. 일반 전형. 네, 당연히 떨어지죠. 네, 그래서 이렇게 5관왕을 했던. 그리고 이 친구는 충청권 일반고이었습니다. 충청권 일반고. 내신 3.27. 네, 그런데 이 친구는 어디를 붙었느냐. 네, 인하대와 세종대를 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친구는 3년 내내 학생부 관리를 받은 친구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뉴스에서 대치동은 한 학기 관리에 600만 원, 700만 원 씁니다. 네, 왜 쓸까요? 를 물어보면 저는 그냥 자신 있게 얘기해요. 네, 애들을 그냥 없는 걸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만듭니다. 그게 기본이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할 수 없는 영역을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거고 그리고 대학에서 원하는 역량을 고등학교 수업만으로는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만든다. 네.
근데 사실 그것도 고등학교에서 해주기가 쉽지도 않은 거죠. 왜냐면 특목자서는 아이들이 알아서 하게끔 하는 분위기를 만들잖아요. 근데 일반고는 그게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겼더라. 그리고 이 친구는 올해 지금 고3, 우리 아이들하고 똑같은 친구인데 2학년 때까지 내신 평균이 무려 1.08이에요. 수의학과를 가고 싶어요. 네, 근데 이 친구는 이제 3학년 올라오는 겨울방학 때부터 저하고 학생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1, 2학년 거 학생부 분석하고요. 전 그 학교 찾아가서 멱살 잡을 뻔했어요. 실제로. 아이는 너무 잘해요. 생각도 깊고요.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학교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아무도 안 받아줘요. 그러면 담임은 뭐 안 써줘? 근데 내란 얘기가 없어요. 물어봤니? 물어볼 수 있어요? 아무도 설명을 안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친구는 뭐 하냐면 3학년 걸 완전히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만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걸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 했던 활동 중에 생명에 관련된 것만 모조리 스크랩을 해요. 그리고 그걸로 어떻게든 연계해서 수의학 쪽으로 모든 걸 작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을 부모님 상담을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은 담임 선생님이 안 써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교육청 설명회에서 들었는데요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10명 중에 9명은 수락합니다. 네, 왜냐면 아까 보여드린 게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내려온 거라고 했잖아요. 교육청 설명회에서 딥하게 설명해 줄 때는 항상 저걸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하고 있고요. 건국대 수의학과는 100% 쓸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면접만 잘하면 합격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대는 쓰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 1, 2학년 게 정말 없어서 그냥 서류평가에서 탈락할 확률이 커요. 어차피 서울대는 직윤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서울대는 생명으로 쓰자. 네, 그러면 합격시킬 수 있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아쉽죠. 네, 그래서 이렇게. 네, 그래서 뭐 세특도 사실은 세특은 일단 양이 먼저 많아야 되거든요. 그 양이 줄로 따져보면 이건 이제 실제 학생부 학교에서 나오는 뽑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캡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스에서 보면은 되게 짧죠. 왜냐면 걔는 길어요. 네, 그래서 그걸로 하면은 9줄에서 10줄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 세특 안에 독서 역량이 드러나고 수행평가 이후에 후속 활동이 드러난다? 그럼 굉장히 좋은 세특. 그럼 여기서 면접 질문이 나올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고, 그리고 안 좋은 세특도 제가 2개만 넣었어요. 일단 양이 너무 부족하죠. 얘는 절반. 얘는요? 절반 조금 넘는 한 60% 정도요. 네. 그러면 짧다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그닥 충실하지 않죠. 그리고 실제로 요번에 제가 고3 아이 중에 대치동에서 만난 친구인데요. 대치동이에요. 네. 걔는 기계공학을 가고 싶어 해요. 그러면 걔는 과학 선택을 뭘 무조건 해야 될까요? 물리1, 물리2. 그리고 괜찮다면 물리학 실험 들어도 되고요. 고급 물리까지 들으면 좋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물리 과제 연구라는 과목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딥하게 파는 애들이 과고 자사고 애들이란 얘기거든요. 걔는 그 정도 역량이 돼요. 왜냐면 영재학교 갔다 떨어진 애거든요. 그런데 물리 1 세특을 보고 기겁을 했어요. 3줄 적혀 있어요. 3줄.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너 물리쌤한테 뭐 잘못 잡혔니? 아니요. 그 학교 애들 전체가 3줄, 4줄밖에 없대요. 이게 만약에 고1 때였으면, 고2 때 만약에 그걸 확인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되지만, 네, 아이의 대입을 위해서는 사실 교육청에다가 진정을 넣어야 돼요. 네,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알고 있죠. 원래는 수정이 안 되는 게 맞는데, 이건 뭔가 정말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왜냐면 아이가 학교에 제출한 것마저도 넣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때는 좀 절차가 복잡하긴 하지만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선생님이 3학년 때까지 아이를 담당할 거다. 3학년 세특 장담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친구는 지금 3학년 세특을 사실은 굉장히 잘 써주고 있긴 합니다. 어떻게든 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챙겨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제 네, 관리해주는 아이들. 네, 저희가 지금 대부분 고3, 고1, 고2를 다 하는데 세특 작성해 오라고 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특히 고1, 2가 요즘엔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면 세특 작성회와 그거는 지금은 뭐가 가능하냐면 선생님 혹시 이거 세특에 있는 내용 수정 가능해요가 아니라 추가 자료 제출 가능해요를 물어볼 수 있는 시기거든요. 왜냐면 고2까지는 무조건 1년 단위로 마감이에요. 근데 고1은 1학기 세특, 2학기 세특을 따로 적게 바뀌었어요. 500자씩. 그런데 요번에 행정 예고가 나와서 바뀐 게 있어요. 원래는 고1 세특이 1학기 때 마감까지 돼야 돼요. 작성하고.
근데 작성은 되는데 마감은 1년으로 바뀌었어요. 선생님들 부담이 너무 커서 마감까지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모든 건 1학년 말, 2학년 말. 그 말이라는 건 내년 2월. 네, 고3은 8월 31일. 네, 그래서 세특 너희가 작성해봐 그러면 수행평가 위주로 쓰는 게 아니고 쓰다가 선생님 혹시 진짜 죄송한데 추가 자료 한 개만 더 받아주시면 안 돼요? 네, 선생님 저 진짜 내신 올릴 거예요. 열심히 할 거예요. 선생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네, 아이들이 선생님 이렇게까지 비굴하게 해야 돼요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럼 저는 그냥 얘기합니다. 네, 사나이는 태어나서 무릎을 3번 꿇어야 돼. 1학년 때 한 번, 2학년 때 한 번, 3학년 때 한 번. 네,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네, 왜냐면 대입이 걸려있고 본인의 미래가 걸려있고 꿈이 걸려있죠. 네, 그렇게 한번 부탁해서 쓰여지면 내신에서 조금 불리했던 걸 역전이 가능한데 그 역전이 가능한 게 1등급 이상까지도 가능해져요. 실제로요. 네, 그래서 뭐 요거는 그냥 참고하시라고 지금 네, 아이들 관리 하고 있는 거 모습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네, 이쪽으로 가볼까요? 그럼 이제 수시 컨설팅이라는 걸 해야 되죠. 네, 학교에서 분명히 이제 상담을 할 겁니다. 네, 상담을 할 때 아이들한테 써오라고 주는 A4 용지가 있어요. 네, 요런 거 작성해오라고 줄 겁니다. 학교마다 양식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내용은 원래 제대로라면 선생님 저는 무슨 대학교 무슨 과 쓰고 싶어요. 그래 그럼 앉아봐. 그러면 자 보자. 이과는 작년에 경쟁률이 얼마였고 올해는 몇 명 뽑을 거거든. 근데 작년에 경쟁률이 이거였고 등급 컷을 보니까 평균은 평균 등급은 이거였고 70% 컷은 이거였어. 그리고 충원율이 120%네. 이거를 선생님이 원래 상담을 해줘야 되죠. 네, 근데 다 적어가야 돼요. 최소 2개년치. 네, 그럼 이거를 누가 쓸까요? 네, 저를 보지 마세요. 네, 어머님들이 다 찾으세요. 네, 대부분 어머님들이 하세요. 네, 말이 안 되죠. 그쵸? 네, 그래서 수시 컨설팅 할 때 찾아드려요. 찾아드려야 되는 게 저의 역할인 게 맞고요. 그런데 이걸 써가도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학생부를 분석을 해서 너는 학업 역량이 몇 학년 때는 조금 부족해. 그런데 2학년 때는 심화 탐구한 게 너무 좋으니까 학업 역량이 우수해졌거든. 3학년 때 요거까지만 연결이 되면 너는 학업 역량 높게 평가하는 학교를 찾아. 그 학교가 이 학교 잘 써왔네. 여기는 그냥 소신 지원 정도로 한번 해봐. 도전은 하나 정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여기를 보고 선생님들은 얘기를 해주세요. 네, 그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리고 요즘엔 학교에서 프로그램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프로그램도 아이들의 비교과 역량을 완벽하게 분석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교과 전형은 그 정확도라 그러죠. 네, 합격률 되게 높습니다. 근데 종합 전형은 변수가 많이 생겨요. 그리고 작년부터 뭐가 생겼냐면 학생부를 AI가 분석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생겼어요. 실제로 그렇게 컨설팅하는 업체들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네, 저도 그걸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이 협업하자 그래서 네, 그걸 데모 버전을 써보래요. 작년에 했던 거래요. 그래서 뭐 전국에 뭐 한 1,400명인가가 그걸 썼대요. 그래서 저는 재학생 거 말고 작년에 제가 합격시킨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 생기부를 넣어봤어요. 2개 정도. 문과과나 이과과나. 그리고 나서 죄송합니다. 네, 그냥 다음 기회에 할게요라고 네, 바로 보내버렸습니다. 뭐냐면 분석을 되게 길게 해줘요. 막 써주는 양이 막 한 30페이지 이상을 써줘요. 그런데 중요한 게 세특 분석을 할 때 뭐 8단계로 분석을 한대요. 그런데 결국엔 전공에 관련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뭐 A, B, C, D, E, F면 F가 떠요. 근데 너무 놀랬던 건 작년에 거기서 질문이 나왔고요. 그 질문을 대답을 해서 합격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AI가 보는 건 결국엔 아이의 역량을 보는 게 아니라 거기 적힌 단어를 본다는 거죠. 그 단어가 전공하고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만큼 어려운 표현이 없잖아요. 뭐 남편하고 많이 하시죠. 사랑해요. 뭐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갑자기 고개를 숙이시면 안 됩니다. 네. 네, 많이 하는데 네, 그러죠. 나는 진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 죽을 만큼 사랑해. 네. 그런데 뭐 쪽각 거시기 해. 뭐 이러면 이게 뭐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AI의 기반은 영어죠. 언어 자체가 영어죠. 네. 그러니까 영어로 된 학생부라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영어는 어차피 존댓말도 없고 네. 되게 표현 자체가 투박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감성을 이해할 수 없더라. 그래서 사람이 분석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학생부 분석을 오래 합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에 아이들 실제로 이제 컨설팅하는 장면이고요. 작년에 제가 그래서 대단한 아이템을 샀어요. 스탠바이 미 고라고 아시죠? 이렇게 뚜껑 열면 모니터 이렇게 올라오는 건데 이게 사실 이렇게 불멍 때리고 캠핑 가서 되게 좋거든요. 근데 컨설팅 할 때 저는 썼습니다. 왜냐면 모니터 있죠. 근데 멀리 있으면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상담을 했고, 물론 큰 걸로도 합니다. 학원마다 있으면. 근데 여기 보시면 뭔가 좀 작성하는 게 좀 되게 많아 보이죠. 그거를 뭐냐면 이거예요. 일단 상담할 때 적어주는 양식은 심플해요. 딥하게 안 가요. 왜냐면 아까 학교에서 준 것처럼 상담할 때 적어주려고 하잖아요. 그럼 상담 시간만 제가 봤을 때 한 150분 걸릴걸요? 왜냐면 저도 그 자리에서 찾아주면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 알려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채워야 되는 내용은 개인톡으로 전송을 다 해줍니다. 그게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니까요. 그리고 찾아줄 땐 기본적으로 아이가 무슨 과를 가고 싶어 하는지가 정해져야겠죠. 과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해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의 반영 비율까지 고려를 해서 아이들에게 찾아줘요. 그 개수가 최소 12개, 많으면 15개 정도까지 1차로 찾습니다. 요 1차라는 말을 되게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대치동에서 지금 봐주고 있는 학원이 있는데 거기는 올해부터 바꿨어요. 뭘 바꿨냐면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요. 1차, 2차, 3차가 있어요. 수시 컨설팅이. 그 얘기는 뭐냐면 1차 때 돈 내야 되고요. 2차 때 돈 내야 하고 3차 때 돈 내야 돼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별로 달갑지가 않아요. 왜냐면 저는 돈을 많이 버니까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나중에 우리 아이가 할 때 나한테 안 받는다고 할 텐데 거꾸로 생각을 해봤더니 그리고 사실은 그냥 이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한 번에 받아요. 금액도 비싸게 안 받을 거예요. 받습니다. 그러면 1차로 원래 어떻게 하냐면 학생부 분석. 그리고 네가 찾을 수 있으면 네가 찾아. 그게 안 되면 2차로 학교 컨설팅 받아. 그리고 마지막 3차는 뭘까요? 그럼 너가 어느 거 채워야 될지 마지막으로 분석, 전략 받아. 그런데 저는 그냥 한꺼번에 다 해줍니다. 저희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찾아주죠. 1차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학교에 제출해야 되니까 빠르게. 그래서 네가 8개를 선정해. 그리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하고 상담을 받아봐.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추천해준 학교가 더 있다면 얘기해. 그럼 선생님이 그게 정말 맞는지 아닌지를 또 판단해 줄게. 그리고 아이들은 이렇게 받고 집에 가면 끝일까요? 아니요. 궁금해져요. 선생님 혹시 이 학교는 안 되나요? 이 학교는 안 되나요? 어머님들도 궁금해지세요. 근데 저는 가급적 어머님들은 연락하지 마시라 그래요. 아이가 하라 그래요. 왜냐면 이런 것들부터 아이가 주도적으로 해야지. 그거를 부모님의 영향을 받는다. 저는 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가급적 아이가 연락하게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연락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면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다 이제 수학에 관련된 거죠. 그죠? 수학에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컨설팅을 받고 무려 여기는 몇 개를 찾았나요? 16개를 찾았죠. 그렇죠? 줬는데 다다음 날인가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잘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혹시 우리 아이가 건축공학 쪽을 가려면 그러면 어떤 학교가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바로 답변 드렸죠. 그러면 새로운 컨설팅 비용을 내고 받으셔야 됩니다. 이해를 못 하세요. 아니 돈 내고 받았으면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미 수학과로 시작했다는 얘기는 이 아이의 모든 학생부를 그거에 맞춰서 분석을 했겠죠. 그리고 학교 선정을 할 때도 이미 그거에 맞춰서 역량별로 평가를 했겠죠. 그래서 근데 만약 이런 건 돼요. 수학과인데 수리통계 데이터 사이언스. 왜냐면 여기 수학과가 없거든요. 수학에 관련된 같은 계열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렇게 바뀌면 그 부분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너무 심하게 되어서 그래서 그 친구는 결국엔 그냥 환불해주고 가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친구들 통해서 알아봤더니 6탈락을 결국에 이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해줍니다. 다 해주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선생님 다르잖아요. 제 친구 아들. 어쩔 수 없죠. 해줘야 되니까. 친구 아들?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줍니다. 이런 걸 찾아주고 그럼 2차는 뭐냐? 2차, 3차 이런 거 없고요. 그냥 그때부터 시작해서 9월 달에 원서 쓰죠. 원서 쓰는 그 주간까지 마지막 6개 확정까지를 도와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연락을 매일 하진 않아요. 선생님 혹시 학교 상담했는데 이런 학교도 추천받았는데 가능해요?
그럼 바로바로 그때그때 제가 수업 중이 아니라면 시간 될 때마다 찾아서 알려줍니다. 이거는 그런데 서류평가 방식이 네 거랑은 좀 안 맞아. 네 역량이 좀 부족한데 이걸 많이 보거든. 아니면 면접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네, 면접이 대부분 그 종합 면접은 무슨 면접이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네, 서류 기반 면접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뭐 예를 들면 서울대, 연대, 고대 가면 뭐 제시문 기반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성대 같은 데 가보면 토론 면접도 있고요. 네. 그리고 네, 뭐 저쪽에 밑에 뭐 성결대라는 것도 토론 면접을 보고요. 그런데 그거 말고 일반 면접을 보는 데들도 있어요. 뭐 의대로 가면 MMI 면접도 있겠죠. 근데 일반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일반 면접은 서류 기반 면접이 아니라 인적성 면접이에요. 무슨 얘기냐? 대부분 교과 면접일 때 많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공동체 역량 보여드렸잖아요. 네. 공동체 역량을 많이 반영하는 대표적인 학교가 있어요. 가천대학교가 그래요. 그래서 가천대는 면접 볼 때도 인성적인 질문도 실제로 나와요. 네, 그래서 그렇게 컨설팅을 하고 나면 마지막에 면접이겠죠. 네, 대부분 컨설팅을 할 때 교과 전형 쓰고 싶어요. 그러면 교과 전형은 나중에 찾아줄 거니까 일단 종합으로 먼저 세팅하자. 그리고 네가 교과를 몇 개 쓰고 싶은지 얘기해. 그러면 그거에 맞는 학교를 알려줄게. 네, 그게 맞아요. 네, 컨설팅 할 때 교과도 가능한가요? 교과는 말씀드렸죠. 그냥 학교별 내신 산출하면 그걸로 작년, 재작년 결과 보고 이게 합격이겠구나, 불합격이겠구나라고 하는 거고 절대 교과 전형은 면접이 없는 이상은 도전을 하면 안 돼요. 네, 그걸 교과 전형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나머지는 면접으로 가는데 면접은 딴 거 없습니다. 면접 수업은 기본적으로 480분의 오프라인 수업이 무조건 필요해요. 그리고 대부분 어머님들이 면접 준비를 언제부터 하나요? 8월부터요. 언제까지 하나요? 마지막 면접 보는 학교까지 합니다. 네, 그러면 8월부터 그러면 11월까지면 한 3개월 되나요? 네, 그러면 네 3개월 정도 되겠죠. 네, 그런데 한 달 하고 나서 2달치 환불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그래서 저는 아예 그 면접 안내문에 써놓습니다. 수업이 진행하면 환불이 없다. 네, 왜냐면 제가 480분의 의무 수업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게 면접의 모든 거예요. 네, 그 면접의 모든 거라는 건 학교에 상관없이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 면접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 그거에 대한 수업을 오프라인으로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 저는 정말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모든 영상을 찍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보게도 합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아이들은 실전 감각이라는 걸 익혀야 되죠. 그런데 오프라인으로만 면접을 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어요. 네, 실제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아이가 앉아있고 질문을 합니다. 그럼 아이가 이제 대답을 하고 나면 그런데 지금 너 말하는 거 보니까 시선 처리가 잘못됐고 목소리 톤이 좀 너무 낮아. 만약에 면접실 가면 안 들릴 수 있어. 그러니까 톤을 좀 올려봐. 그리고 너무 빨라. 조금 여유 있게 해. 그리고 다리 떨지 말고 그리고 발을 모을 때 뭐 어떻게 모을지 고민해. 가운데로 모을지 여학생들은 뭐 이렇게 밖으로 할지. 그리고 손 갖고 장난치지 말고 이런 얘기를 다 해주잖아요. 그리고 면접 질문 답변 중에서 너무 추상적이야.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봐. 라고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은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 가요. 그리고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본인이 잘못된 걸 알아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겠죠. 그리고 만약에 기억이 나요. 그럼 고쳐야겠죠. 근데 아이들은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오프라인 면접만 했을 때 아이들이 왜 면접에서 발전이 제대로 안 되냐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학원은 열심히 다니는데 내신이 안 올라요? 성적 올려야 되는 건 아는데 어떻게 해야 성적이 오르는지를 알려주는 곳은 많지 않으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면접에서는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해주고 나면 공통 질문 줍니다. 네, 대학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예를 들면 우리 학과 지원 동기부터 시작하겠죠. 네, 공통 질문은 한 50개 정도를 줘요. 그럼 아이들이 그거를 빠르게 개별적으로 작성을 하고 공통 질문을 보내서 첨삭까지 합니다. 네, 그리고 나면 바로 서류 기반 질문을 만들어줘요. 아무리 내용이 없더라도 서류 기반으로 주는 질문의 개수는 최소 90개 이상을 줍니다.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많이 준 학생은 한 140개까지도 줘요. 그럼 아이들은 그것도 답변을 만들어야 돼요. 질문 보고 바로 답하는 게 아니고요. 1분 내외로 답할 수 있게끔 본인이 답변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실전 면접을 하면서 실제로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프라인으로 와서 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한 반에 10명이 있어요. 아이 한 명마다 실제 면접 시간 길어야 10분, 15분이거든요. 그럼 여기 와서도 15분 합니다. 그럼 10명이 15분이면 150분이죠. 2시간 반은 아이는 여기 있어야 돼요. 근데 본인은 정작 15분 하고 끝나요. 수능 공부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을 최소화시켜요. 왜냐하면 실전 감각은 솔직히 한 많으면 4번, 5번, 적으면 2번만 해도 돼요. 네, 그리고 오히려 저는 1대1 줌으로 아이들을 아주 못살게 괴롭혀요. 줌이 뭐냐면 줌으로 아이랑 실전 면접을 합니다. 똑같이 선생님 자세는 못 보잖아요. 와서 할 때 보면 돼요. 네, 중요한 건 시선 처리와 말하는 속도, 말하는 투, 말하는 내용을 보는데 그걸 모두 녹화를 해요. 그리고 이걸 시작하는 순간 아이만의 1인 밴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이만 초대해요. 네, 서운해하지 마세요. 네, 부모님이 들어오시려면 아이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네, 왜냐면 어떤 아이가 정말 스트레스를 받아서 면접을 그만둔 친구가 딱 한 명 있었거든요. 네, 물론 여기 계신 어머님들은 워낙 좋을 것 같으세요. 그런데 아이 영상을 올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실제로 그걸 보면서 피드백을 해야 돼요. 그걸 보고 아빠가 불러요. 야, 다시 해봐. 너 이거 지금 안 되잖아. 네, 그러는 순간 망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참관, 아이가 어떻게 발전해 가느냐를 보시려면 들어오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왜 온라인 줌 면접이 효과가 좋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있는 친구 보이시죠? 네, 그냥 딱 보면 어차피 그 친구는 안 볼 테니까 심심하게 생겼어요. 네, 되게 착해요. 네, 근데 이 친구는 인천에 있는 하객여고라는 약간 쓰레기 학교에 속하는데 되게 관리가 안 되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1 2학기 때부터 학생부 관리를 받으면서 내신 관리를 했고 1학년 때 학교 봉사 말고요. 개인 봉사만 30시간을 넘게 한 친구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엔 어디를 가느냐? 네, 서울대, 연대, 고대 2개, 성균관대, 한양대 6관왕을 한 친구입니다. 네, 고대하고 연대는 재신문 면접했고요. 서울대는 직윤이었겠죠. 네, 이게 지금 직윤 면접 준비하는 과정이거든요. 이 친구는 저하고 오프라인 면접 때 딱 2번. 네, 그리고 안 만났어요. 왜냐면 수능 준비해야 되니까 네, 공부를 엄청나게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온라인으로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6관왕을 만드는 거죠. 이유는 보세요. 답변하는 것부터가 본인의 잘못된 걸 찾는 것부터가 디테일하죠. 그리고 중요한 건 만날 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사이에 과제가 있어요. 과제가 뭐냐면 스스로 묻고 답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려야 돼요. 아이들이 연습을 할 거잖아요. 이때 어머님이 도와주시면 더 좋긴 해요. 대신 엄마는 얼굴 안 나오고 아이만 나오게 해서 질문하고 답하고 그 영상을 올리고 아이는 그것도 피드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 면접하는데 가보면 면접 10회가 대부분 기본이거든요. 면접 10회 얼마? 대치동 말씀드리면 면접 10회에 뭐 220, 250 이렇게 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한 회 추가될 때마다 추가 비용. 네. 저는 그게 너무 싫어서 오프라인 480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오프라인은 치지도 않아요. 그냥 그 수업 480분. 근데 이게 실제로 면접 횟수로 치면 한 5회분 정도 돼요. 네. 그리고 그 뒤에 만나는 온라인 줌,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와서 하는 실전 면접 횟수 제한 안 둡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재시문 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서류 기반 했다 그랬잖아요. 3개밖에 없었거든요, 면접이. 네. 그 3개 면접만 했는데 아이가 올린 거 말고 저랑 만나서 했던 횟수만 거의 한 29번 정도 했어요.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온라인 줌 면접, 오프라인으로 와서 하는 실전 면접 말고 온라인 면접의 최소 횟수는 정해놔요. 네. 면접을 3개 학교 정도 본다라고 했을 때 최소는 15번 이상. 네. 근데 그렇게 한 친구는 없어요. 최소 20번 이상의 면접을 다 합니다. 네. 그렇게 관리를 하면 떨어질 리가 없어요. 네. 그렇게 된다라는 거 보여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 친구는 경기도에 있는, 여기도 인천이네요. 고장고라는 인천에 있는 학교인데 이 친구는 내신이 무려 4.3등급 정도 됐거든요. 네, 가천대 합격을 했습니다. 네, 면접으로요. 거의 아나운서급의 면접 실력을 보여줬어요. 네. 그리고 피드백한 거 보이시죠? 네, 얼마나 꼼꼼한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연습을 시켜야 돼요. 그럼 아이들은 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오프라인으로 올 때는 아이들 시간에 맞춰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이제 강의하는 사람한테 맞춰서 시간을 짜요. 그럼 아이들은 스케줄을 조정하고 와야 돼요. 네, 근데 온라인은 너무 편하죠. 그냥 아이들하고 수시로 카톡 하니까 너 지금 뭐해? 선생님 저 학교인데 자습 시간이에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 선생님 잠시만요. 장소 좀 옮길게요. 그리고 거기서 한 20분 합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저 오늘 학원 10시 반에 끝나고 집에 가면 11시인데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밥 먹고 톡해. 제일 늦게 하는 친구는 새벽 1시에 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제일 좋았다고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선생님, 저 내일 면접이에요. 그래, 몇 시에 가니? 저는 한 1시까지 가면 돼서 집에서 한 10시쯤 나가요. 그래? 그럼 아침 7시에 만날까? 네, 또 만납니다. 그리고 저를 제일 당황하게 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은 선생님, 저 집에서 9시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혹시 6시 반쯤에 안 될까요?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해줍니다. 네, 그래서 시간 관리와 아이들 스케줄 관리가 최적화되어 있다. 네, 그러니까 횟수 제한을 안 두는 이유가 그런 거겠죠. 그래서 아이가 선생님 저 지금 시간 돼요? 근데 제가 시간이 되면 해줘요. 네, 그리고 아이가 먼저 연락하면 어떻게든 더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되고, 그리고 이런 자료들은 아이들한테 다 교재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교재는 어떤 급의 면접을 준비하는 거냐면 실제로 제가 대학생들이 이제 대기업 면접 볼 때도 준비를 많이 시키거든요. 네, 그 정도 수준까지 시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자세 하나부터 등장하는 것부터 다 지적을 해요. 네, 그래서 여기 와서 면접할 때는 문 열고 들어오는 것부터 합니다. 실제로 연속으로 10번 빠꾸 당해서 나간 애들도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연습을 하면 면접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고, 네, 뭐 이런 거 제일 중요하니까 거짓을 진실로 보이게 만드는 아이가 합격 가능성이 크다. 네, 면접은 사실 있는 얘기를 하는 것보다 없는 얘기를 만드는 애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 뭐 이렇게. 그 다음 아이들은 사실 외우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면접 답변 쓸 때 이렇게 안 써요. 네, 그냥 서술하죠. 그죠? 네, 그래서 저희는 수업할 때 아예 처음부터 틀을 알려줘요. 네, 예를 들면 왜 지원하게 됐니? 이 친구가 아까 그 육관왕했던 친구거든요. 확고한 진로 목표가 있습니다. 확실한 연구 목표가 있습니다. 네, 모르겠으면 그냥 이렇게 2개 박아놓고 가도 돼. 네, 왜냐하면 면접관들도 압니다. 너희 분명히 연습하고 왔을 거야. 근데 그만큼 완벽하게 준비해서 논리적으로 펼치는 애들이면 그게 노력인 거죠. 근데 이거를 외우는 게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90개가 넘는, 공통까지 합치면 140개가 넘는 걸 아이들은 외워야 돼요. 네, 그래서 외우는 방법도 알려주죠. 자, 키워드를 찾아. 처음엔 많이 해. 네, 그리고 회차를 반복하고 기간이 지나면 이 개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는 대답 하나당 최대 6개에서 8개. 그 정도 키워드를 만들어 놓으면 질문이 나오는 순간 머릿속에 키워드가 떠오를 거고 그걸로 문장 만드는 연습. 네, 그렇게 면접 연습을 시켜버립니다. 네. 그리고 보이시겠지만 아이들에게 원하는 게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면접 대비할 때 대부분 아이들이 뭐 하냐면 되게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 2학년 때 했던 공부량보다 많대요. 네,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네, 본인이 4개 학교가 면접이에요. 그럼 그 4개 학교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 과에 대한 전문가가 돼야 돼요. 추상적인 표현이 들어가는 순간 탈락이에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렸죠. 음성. 그리고 표현법, 돌발 상황까지도 연습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합격률이 높은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아이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1순위는 어차피 기말 끝났죠. 내신은 끝났어요. 그러면 내신 어차피 3학년 1학기 성적표 나올 거고요. 그리고 학생부는 무조건 2학년 것까지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3학년 1학기 건 아직 만들어야 돼요. 그게 완성돼서 나오려면 8월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컨설팅을 받으시겠어요? 네, 그래서 2학년 것까지로 3학년 1학기 것까지의 방향성을 잡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걸 잡았다면 그대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그걸 한다고 가정을 하고 학교를 고르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필요한 자료는 딱 3개예요. 첫 번째, 3학년 1학기 성적표. 그 다음 2학년 것까지의 학교생활 기록부. 근데 이거를 PDF로 전송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 컨설팅 할 때 화면에 띄워놓고 보여드리기가 편해요.